저는 친해지고자 하는 상대에게는 얼마든지 존댓말로도 찐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친해지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또 내가 성의를 투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을 놓는다고 해서 더 친해질지 의문이 들어요. 자, 요즘 핫한 말이 있죠. 반존대. 반존대는 반말과 존댓말을 섞어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초면에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기분이 어떠세요? 자, 반존대, 반말의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맞장구부터 슬슬 간을 봅니다. 아, 맞아. 아, 그렇지. 아, 나돈데. 아, 진짜? 오케이. 사실 초면에 이런 말을 하면 기분이 좀 묘해져요. 사실 이거 다 존댓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이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저도요. 정말요? 알겠습니다. 자, 맞장구로 간을 본 이후에는 혼잣말인 듯하게 하면서 반말을 해요. 아유, 그게 그럴 때가 있지. 아, 그럴 땐 쌩 까주는 게 국룰인데. 아, 라면에는 김치가 있어야지. 그 무리 중에 자기 친구가 있다, 자기랑 편한 사람이 있다면 자기한테 편한 그 사람에게 말하는 척하면서 전체에게 말을 하는 수법도 있어요. 다 같이 점심을 먹고 있는데 짬뽕은 삼선이 맛있잖아. 근데 옆에 있는 친구한테 바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전체를 보면서 얘한테 얘기하는 건지 우리 전체한테 얘기하는 건지 헷갈리게 만들죠. 이 반존대하는 사람들은 처음에는 에너지 레벨을 슬슬 빼면서 얘기할 때도 많아요. 발음을 흐리거나 입을 다 벌리지 않을 때도 많죠. 스페인 요리는 감바스가 맛있지요. 자, 이런 반말러가 생각하는 효과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아, 이러면 우리가 친해지겠지? 근데 실제 효과는 네, 좋게 끝나지가 않죠. 이런 동상이몽,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자, 일단 반말, 반존대하면은 의사들이 악명이 높지 않습니까? 요즘엔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어디가 아파서 뭐 여기 뭐 목도 아프고 뭐 콧물도 나고요. 언제부터 그저께부터 아팠던 것 같아요. 많이 아팠나? 자, 병원에서 이런 얘기 들으면 어때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얘기 들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의사를 여러분들은 친근한 의사라고 느끼나요? 아니면 또라이라고 느끼나요? SNL의 한 장면인데요. 이 신입사원이 선배에게 반존대를 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 네네. 오늘 뭐부터 하면 돼요? 첫날이니까 뭐 크게 할 거 없나? 할 거 없나? 아 미친, 한 살 많다고 바로 반전대 까는 거임? 먹고 오세요. 나이도 어린 년이. 자, 해피투게더에 나온 유준상이 28세 남자 작가와 대화한 장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작가가 남자분이셨는데 간간히 말을 놓더라고요. 그랬어? 요? 요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유준상님이 기분이 나빴다고 하세요. 이 남자 작가가 말을 놓다가 제가 약간 목소리 톤이 좀 기분 나쁘다 싶게 바뀌면 그렇게 돼서요. 이렇게 공손하게 다시 말투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런 신입사원이나 이런 작가처럼 자기가 손해나는 짓을 계속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반말러들이 어디에 출몰하냐? 사실 저는 진짜 잘 접하는데 우리 병원 직원 선생님들이 앞에 계시는데 고객님들이 오셔서 반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나이 많은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만 반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진짜 얼마 안 많은 분 있잖아요. 30대 후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슬슬 우리 선생님들한테 반말을 잘해요. 그게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일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병원 진료실에서 저한테 반말한 사람은 없냐? 있어요. 네, 데스크보다는 드물지만 있어요. 그리고 식당이나 카페에서 점원에게 반말 비슷하게 하는 사람 있죠. 동호회나 직장에서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자, 이 사람들이 왜 반말을 사용할까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왜 이 사람들이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에서는 존댓말이 아주 기본적인 루틴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유치원에만 가도 어른들에게 존댓말 하는 거 배웁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존댓말을 해야 한다는 이 사회적 압력은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강력한 압력을 뚫고 반말을 한다는 것은 내면에, 그 사람의 내면에 더욱더 강력한 내적 압력이 존재한다는 의미예요. 그것부터가 일단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그 압력이 상대와 친하고자 하는 압력일까요? 아니면 상대를 낮추고자 하는 압력일까요? 제가 겪어보면 약 90%의 경우에서 상대를 낮추고자 하는 내적 압력인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는 그 반말러가 나와 친하고자 하는 압력이 그렇게 강했다면 우리가 압력밥솥에 스팀이 칙 하고 뿜어져 나오듯이 그 반말 말고 다른 행동도 일맥상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랑 친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 어조, 말투 이런 것들이 다 일치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반말러가 나에게 친하고자 하는 압력이 있었다면 목소리 톤이 거만하거나 무시하는 듯한 투가 없어야 돼요. 그리고 바디랭귀지에서 자신을
낮추는 맥락도 존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자신을 높게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의 행동들도 일맥상통해야 하는데 저에게 미리 연락하거나 또는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 있는 거에 대해서 진정한 관심을 보이거나 집중하거나 경청하거나 또는 제가 말하는 유머에 웃어주거나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나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한 말하기 리듬을 가져가야 하는 거예요. 즉 친해지고 싶어서 반말했어 라면 그 반말 말고도 다른 행동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것처럼 일일이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은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와 친근하고자 해서 하는 그런 반말은 직접 현장에서 들으면 기분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자, 반말러들은 계속 얘기하죠. 아,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건데, 아, 나를 오해했네. 자, 병원 데스크에서 반말하는 분들이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랑 친해지려고 그렇게 반말을 했었을까요? 또는 식당이나 카페 이런 데서 반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정상 창작의 여지가 없어요. 또는 동호회나 직장, 사교 모임에서 반말하는 사람들, 반말로 친한 척을 하려면 그분들이 머리도 되게 좋아야 되고 최소한 성의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 성의 없이 이 타조처럼 머리만 땅에 박고서 나는 친하려고 했던 거야 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상대를 낮추고자 하는 이런 무성의한 반말러들은 나르시시스틱한 경우가 많아요. 즉 자기 애성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여기서 벌써 왜 이 사람들이 반말하는지 이유가 나오는 거죠. 자기 애성 성격인 사람들은 짓궂게 굴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도 참 잘해요 사실은. 근데 남을 깎아내리는 건 잘하는데 자신이 내려갈 때는 상당히 저항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기승전 자기중심의 소재로 이야기를 끌어가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어요. 대화의 소재가 자기 자랑이거나 자기가 아는 것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아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거나. 자, 반말을 한다면 말투나 어조, 표정 이런 걸로 반말을 중화해야 하나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오히려 반대로 거만한 듯한 태도를 보일 때가 많죠. 그리고 나는 친하고 싶었는데 라고 하면서도 친하고자 하는 그 상대를 케어하지 않아요. 그냥 그 그룹 상황에서 이용만 할 뿐이죠. 당연히 모임 이후에 따로 연락하거나 하는 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친근함을 위해서 반말을 사용하는 10%의 사람은 정말 있을까요? 네,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머리도 좋고 스킬도 수준이 높고 또 성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겪어보면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그 90%의 무성의한 반말러들은 그런 차이를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정서지능이 좀 높다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즉 내가 저 사람 입장이라면 기분이 어떻겠다라는 그런 지능이 낮은 거죠. 또 사회지능이 높다고 볼 수도 없죠. 저희 채널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사연을 올려주셨는데요. 저는 수평적인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에 싸가지 없는 후임이 당연히 나이도 저보다 어린데 저를 비롯한 몇몇 편한 선임들에게 반말을 해서 우리가 황당해했는데 자긴 해외 살다 와서 존대를 못한다나? 100% 거짓말이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것도 일본 살다 온 거고 순도 100% 한국인인데 저러는 거예요. 근데 한참 높으신 분에겐 깍듯하게 존대해서 저를 비롯한 동료들이 아주 빡이 쳤습니다. 진지하게 존대하라고 했는데 듣는 둥 마는 둥 하더라고요. 사회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면 이 팀원 선배들에게 사랑과 예쁨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90%의 이런 무성의한 반말러를 만났을 때 피할 수 있으면 뭐 피하는 것도 괜찮죠. 그 사람이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하다면 사실 우리는 일일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반박하고 찝어주고 응징하고 이런 게 꼭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단기간 만날 사람이거나 또 말을 해봤자 말이 안 통할 것 같은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죠. 뭐 그냥 속으로 미친놈 또라이네 피해 두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면 이런 또라이 때문에 내 마음을 어지럽히는 게 그렇게 뭐 바람직하지도 않잖아요. 우리가 풀숲이나 산에 가서 뱀을 만나면 설득을 할 건가요? 그냥 피할 것인가요? 설득이 안 될 것 같은 사람한테는 그냥 피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만나야 될 사람이거나 또는 그냥 넘기기 싫은 날도 있죠. 그럴 때는 저는 이렇게 잘 하는데요. 저 죄송하지만 서로 존중하는 언어를 사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자, 포인트가 있는데 반말을 몇 번 했을 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한마디 반말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말을 너무 많이 해서 내 기분이 너무 많이 나빠지기 전에 언급을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내 기분이 많이 나빠지면 그게 제 말투나 바디랭귀지에서 되게 뿜어져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되게 좀 톡식해서 그거 자체로 또 우리 관계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 말투를 조금 나를 낮추는 말투를 사용해요. 왜냐하면 이 말의 내용 자체가 되게 강하고 상대방의 무례를 지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타이트레이션, 적정을 하기 위해서 말투를 되게 낮게, 표정을 낮게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 멀쩡한 상대라면은 죄송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저도 죄송합니다. 왜냐면 이런 거를 지적하지 않는 게 룰이거든요. 하지만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저도 뭐 미안한 마음이 있죠. 그럼 저도 죄송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못 알아듣는 척하면서 딴소리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네네 근데 제가 불편해서요.
자, 그런데 화를 내거나 괜히 다른 트집 잡아가지고 저를 꼬투리 잡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자, 이런 관계는 끝나서 다행이겠죠. 자, 반말을 안 하면 친해질 수 없을까요? 저는 친해지고자 하는 상대에게는 얼마든지 존댓말로도 찐친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친해지고 싶지 않은 관계가 있는데 또 내가 성의를 투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이가 있는데 여기서 말을 놓는다고 해서 더 친해질지 의문이 들어요. 제 인생의 뒤를 돌아서 생각해보면 상대의 깊이와 정서, 친밀함을 느끼는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존댓말이 장애가 되었던 적이 있었던가? 라고 생각해보면 그랬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모임에 나가보면 초기에 반말을 권유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모든 사람과 빨리 친해지고 싶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런데 반말을 권유받으면 뭔가 친분을 강요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존댓말을 사용해서도 상대의 인품이나 지혜 등등을 충분히 느끼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저는 존댓말을 하면서도 충분히 서로와 가까워질 수 있고 친밀함을 느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현자님들, 우리는 스킬을 넘어서 진심으로 가는 중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